여러분, 80 넘은 나이에도 근육이 단단한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원래 운동 좋아했겠지라든지 체질이 좋았겠지라고들 많이 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몸을 쓰던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70 넘어서 운동을 시작한 분도 많았어요. 중요한 건 늦게 시작해도 지속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젊은 사람이라도 금방 줄어들어요. 그래서 80 넘은 나이에도 근육이 유지되는 건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법,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 많은 80대 분들의 특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의 공통점, 매일 몸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운동장에 나가는 게 아니더라도 집 안이라도 꾸준히 움직여요. 계단 오르기, 정원 돌기, 빨래 널기처럼 일상 활동이 모두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느냐, 가만히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근육은 유지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일어나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잠깐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무리하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아침에 햇볕 받으며 천천히 걷는 건 근육뿐 아니라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걷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도 막을 수 있어요. 앉아있을 땐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자주 해보세요. 움직이는 습관 하나로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80 넘어서도 매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 많은 80대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챙기고 있어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포함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3끼 골고루 나눠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챙기는 분들이 체력이 더 좋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보다는 자주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청 단백질이나 두유 같은 보충식품도 잘 활용하세요. 식사 사이사이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잔만 더해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근육은 단백질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 많은 분들은 식사부터 다릅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는 습관이 결국 근육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밥과 김치만 드시던 식단, 이제는 단백질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몸이 느끼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단백질 챙기는 식사, 건강한 근육의 시작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수면 리듬이 아주 규칙적이에요. 대부분 밤 11시 이전에는 자고 아침 일찍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밤늦게 자고 수면 시간이 짧으면 몸은 계속 피로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도 빠르게 약해지고 활력도 떨어져요.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는 동안 근육이 쉬어야 다음날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회복은 더 중요합니다. 밤에 잘 자는 분들이 아침에도 훨씬 활기차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요. 수면이 불규칙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적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근육 많은 분들, 대부분 잠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든 넘은 분들 중 허리가 꼿꼿한 분들은 정말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죠. 실제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자극이 됩니다. 반대로 구부정하게 앉거나 서 있는 자세는 복부,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요. 근육 많은 분들은 앉을 때도 허리를 세우고 걷는 자세도 곧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하나가 몸 전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의 중심 근육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걸음걸이도 바르게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돼요. 똑바른 자세는 보기 좋은 것뿐 아니라 실제로 몸에 좋은 겁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자세만 바르게 해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많아 보이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자세를 기본으로 지키고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소리 없이 근육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세는 평생의 습관이자 근육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여든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몸보다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마음이 결국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근육도 지켜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젠 늙었으니 쉬어야지라는 생각은 몸을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그게 결국 근육을 빠지게 하고 기운도 사라지게 하죠. 매일 작게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육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줘요. 무리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마음으로 실천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면 몸도 따라 움직입니다. 근육은 결국 의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은 늦을 수 있어도 유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길게 이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근육 많은 분들의 비결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든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근력 운동을 놓지 않으세요. 무겁지 않더라도 내 몸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운동은 다양합니다.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고무밴드 운동 등 어렵지 않아요. 이런 운동을 주 3회 이상만 꾸준히 해도 근육은 유지됩니다. 오히려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근육 유지에는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줘야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은 평생 이어가야 할 건강 습관이에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태에 맞게 할 수 있는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함께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무거운 게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든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끊임없는 근력 자극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드셨나요? 정답은 당연히 할 수 있다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관계없이 관리하면 유지됩니다. 여든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매일 움직이고, 단백질을 잘 챙기고, 잠을 잘 자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근력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늦게라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근육은 건강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든에도 건강한 몸,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같지만, 현실은 왜 자꾸 불편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울까요?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다는 말
공감되시죠? 사실 노년에 꼭 필요한 건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진짜 행복해지려면 꼭 줄여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줄이면 남은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이 주는 무의식적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큽니다. 안 쓰는 물건을 비워야 공간도 마음도 정리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면 선택의 피로가 생깁니다. 주방에 쓰지 않는 그릇이 많으면 요리할 때 불편합니다. 거실에 쌓인 책과 잡동사니는 시야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물건들이 쌓이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물건을 정리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물건을 줄이면 청소도 쉬워집니다. 청소가 쉬워지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편리한 생활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한 삶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행복은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여유는 정리된 공간에서 생깁니다. 정리된 공간은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삶은 노년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된 삶은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건강한 삶의 기반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년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물건을 줄이는 것은 그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반을 시작했으니 나머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은 변화를 만듭니다. 변화는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삶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물건을 줄이는 것을 선택하세요.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물건을 줄이면 행복한 미래가 기다립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사람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는 일이 계속됩니다. 오랜 친구와도 갈등이 생기고 가족 사이에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꼭 기억해야 할 건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땐 이해하고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내 에너지를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은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오해와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어들면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가족과도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다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 못 본 척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좋은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통이 없다고 해서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더 쓰는 것도 지혜입니다. 서운한 말을 계속 떠올리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잊어야 편해지고 놓아야 가벼워집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정돈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서로 맞지 않던 관계라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용한 관계, 따뜻한 관계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말을 줄이고 요구를 줄이면 다툼도 줄어듭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존재가 진짜 친구입니다. 관계는 줄일수록 더 진실해집니다.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싫은 약속, 부담스러운 만남은 정중히 거절해도 됩니다. 예전처럼 다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게 건강입니다. 편하지 않은 관계는 나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에너지를 뺏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치유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결국 내 삶을 돌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노년을 훨씬 더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걱정을 줄이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걱정은 마음의 짐이고 몸의 병입니다. 노년이 되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지치고 몸도 아파집니다. 걱정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걱정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키운 불안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럴 땐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먹을 식사에 마음을 담아보는 겁니다. 걱정은 줄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앓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걱정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걱정은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걱정이 줄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웃음이 늘어납니다. 웃음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 크게 웃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 민감해집니다. 그 민감함이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나간 일은 놓아주고 오지 않은 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걱정이 줄면 표정도 밝아집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관계가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걱정은 줄이면 줄일수록 삶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걱정과 거리를 두어보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노년기에 진짜 중요한 건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욕심내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젊을 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욕심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 욕심이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과 비교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더 크고 좋은 집에 사는지, 자식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무리해서 명절에 선물하고 체면 때문에 모임에 나가고 그 모든 게 결국은 욕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것에 맞춰가는 삶은 피곤합니다. 이제는 내 리듬에 맞게 살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도 결국 내 안의 통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기대를 줄이면 더 편해집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도 내려놔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감사함이 커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야 하지만 너무 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쓸 땐 쓰고 나눌 땐 나누는 여유가 진짜 부자입니다. 무리한 재테크나 욕심 많은 투자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안정은 욕심을 덜어낼 때 찾아옵니다.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내려놔야 할 욕심입니다. 사소한 말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웃어넘기는 유연함을 가지세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게 빠릅니다. 고집도 아집도 결국은 마음속 작은 욕심입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마음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각을 비우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줄일수록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여유는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덜어내는 데서 나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무기력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풍성하게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이 덜 복잡하고 덜 아플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너무 원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느껴보세요.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보다 평화를 선택할 때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인생은 훨씬 가볍고 넓어집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이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건 아닙니다. 과식은 노년 건강을 해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활동량도 줄게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소식은 위를 편하게 하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무거운 몸보다 가벼운 몸이 노년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를 줄인다고 해서 영양이 부족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과 채소,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면 충분합니다. 밥을 꼭 한 공기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 공기만 먹어도 반찬을 잘 구성하면 괜찮습니다. 하루 세 끼를 꼭 먹는 것보다 하루 두 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식사 리듬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늦은 밤 과일이나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은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단순한 식사가 오히려 좋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 것도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위산이 희석되면서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는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켜놓고 먹는 습관은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크보다 젓가락, 큰 접시보다 작은 접시가 식사량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과식은 혈당과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사를 줄이면 건강검진 결과도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기분도 밝아지고 외출도 늘어납니다. 활동이 늘면 다시 건강도 좋아집니다. 좋은 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식사량 조절입니다. 한 끼를 줄이면 잠도 더 잘 오고 아침도 덜 피곤합니다. 소식은 체중 관리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입맛을 줄이기보다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입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반 공기 덜 먹기, 한 숟가락 덜 먹기 실천해보세요. 가볍고 건강한 몸이 노년의 행복을 더욱 키워줄 겁니다. 소음을 줄이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끄러운 환경은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TV 소리, 휴대폰 알림, 사람들의 대화 소리까지. 작은 소음이 쌓이면 쉽게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조용한 환경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귀뿐 아니라 머리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생각도 정리되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건 시끄러움 속 활기보다 고요함 속 평화입니다. TV는 정보보다 소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켜놓은 뉴스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TV는 필요할 때만 켜고 나머지 시간은 꺼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알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만 오게 설정하고 소리는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음악도 좋지만 때로는 아무 소리 없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창문을 열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낮 동안 일정 시간만이라도 무소음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은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는 겁니다. 그 시간엔 그냥 앉아있거나 책을 읽거나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조용함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소음을 줄이면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생각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불안감이나 짜증도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주변 환경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도 소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끄러운 가전제품은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소통은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도 줄이고 소리도 줄이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집이 곧 휴식처가 됩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용한 음악 한 곡, 조용한 오후 1시간, 이런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소리 없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의 감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날들 속에서 놓쳤던 생각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곧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공간은 다른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집에서도 조용한 구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구석이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소음을 줄인다는 건 삶을 천천히 살겠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사는 삶은 더 깊고 넓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줄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볍고, 인간관계를 줄이면 갈등이 줄어들고, 걱정을 줄이면 건강이 따르고, 욕심을 줄이면 여유가 생기고,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음을 줄이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이 6가지를 하나씩만 줄여도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줄인다는 건 비워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어냄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삶은 가볍게 살수록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보세요. 어떤 걸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영상 공유하셔서 함께 가볍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줄이는 그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아침마다 공원을 뛰고 어떤 분은 방 안에서도 걷기 힘들어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운동량? 체질? 유전?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활발히 움직이는 분들의 건강 습관과 근육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킨 사람은 다리가 다릅니다. 하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반면 근육을 유지한 분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걷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낍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이는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식사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두부, 달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근육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근육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수면도 근육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근육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근육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는 활동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매일의 습관이 움직임을 만든다. 잘 걷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루의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푸는 것부터 다릅니다. 걷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물 한 잔 마시는 습관도 몸의 리듬을 만듭니다. 잘 움직이는 분들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반드시 몸을 씁니다. 아침 산책, 점심 후 정리정돈, 저녁 가벼운 정원 손질까지 활동이 꾸준합니다.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면 걷기 어려운 분들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앞이나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몸을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이 인체의 특성입니다. 하루 종일 걷지 않아도 움직이기만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까치발을 들어보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도 좋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하는 동작이 쌓여서 체력을 지탱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걷고 정해진 시간에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과 식사 활동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에너지도 유지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 보러 갈 때 일부러 멀리 주차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자주 걷는 것이 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몸이 무거운 날은 스트레칭이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차이를 만듭니다. 잘 걷는 사람은 의자에 앉을 때도 무릎 각도를 유지하며 앉습니다. 다리를 꼬지 않고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이 자세에 영향을 줍니다. 앉은 자세가 흐트러지면 오래 앉아 있어도 금방 피로해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하체 힘도 약해집니다.
자신의 자세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습관들이 많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반복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움직임을 습관처럼 들여놓으면 하루가 훨씬 짧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움직이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앉아 있으면 그만큼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앉을 때마다 몇 초간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줘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움직이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잘 걷는 사람들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일부로 움직입니다. 힘든 운동보다 반복 가능한 습관이 훨씬 오래 갑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고 1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한 달, 세 달, 1년 후를 바꿉니다. 하루 일과를 짜는데 운동 시간을 아예 넣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람을 맞추거나 달력에 체크하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지키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모여서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건강을 지킵니다. 결국 잘 걷는 사람은 특별한 체질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식사에 따라 몸이 달라진다. 70대 이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차이 중 하나는 식사입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먹느냐가 몸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 여부가 움직임과 직접 연결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도, 앉았다 일어나기도 어려워집니다. 잘 걷는 사람은 단백질을 꼼꼼히 챙깁니다. 아침에 달걀, 점심에 두부, 저녁에 생선이나 닭고기를 넣는 식사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기력이 떨어지고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간단한 영양 보충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분들이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소화가 부담된다면 죽이나 미음의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과식보다는 자주 소량씩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온도와 질감도 위에 부담이 적게 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소화를 돕습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이 뭉치고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식사와 함께 김치, 나물, 채소를 곁들이면 식이섬유도 챙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에 식단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편식하는 습관은 점점 움직임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반찬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당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씹기 어렵다면 잘게 썰거나 익혀서 조리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단백질 보충 식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 두유, 요거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단백질을 섭취했는지 체크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만 잘 챙겨도 몸의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을 함께하면 소화도 돕고 근육 자극도 생깁니다. 잘 걷는 사람은 식사도 운동처럼 생각합니다. 그만큼 식단은 움직임을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지금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건강한 움직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뛰는 사람은 스트레칭을 다르게 한다. 잘 뛰는 사람은 스트레칭을 다르게 합니다. 단순히 몸을 푸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처럼 실천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를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효과는 다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뻣뻣한 몸은 움직일 때 부담이 크고 부상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 뛰는 사람은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순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고관절, 엉덩이 주변을 풀어주는 동작은 걷기와 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앉은 채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다리를 교차해서 눌러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트레칭은 동작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오래 하지 않아도 하루 몇 번 나눠서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잘 걷는 사람은 식사 전후로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TV를 보면서 전화 통화 중에도 몸을 풀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이 가벼워지게 만듭니다. 무릎이 뻐근하거나 발목이 찌뿌둥할 때 스트레칭 한 번으로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높으면 걸음걸이도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걷다가 비틀거리거나 걸음이 휘청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유연성 부족입니다.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걸을 때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길게 유지시키고 관절의 각도를 넓혀줍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은 하체 움직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부위를 자주 풀어주는 분일수록 낙상 위험도 낮아집니다.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세를 바로잡는 힘이 생깁니다. 그만큼 유연성은 몸의 균형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심리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깊게 호흡하면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스트레칭을 마치면 몸이 따뜻해지며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후 걷거나 움직일 때 더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자신이 어디가 굳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움직일 때 불편한 부위를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점검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기 쉬운 시기일수록 매일 풀어줘야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영상이나 책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오늘 실천하면 바로 몸이 반응합니다. 내일의 움직임을 바꾸고 1년 후에 균형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건 낙상 예방이다. 70대 이후 가장 큰 위험은 병보다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한 번의 사고가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골절이나 입원, 수술, 이후 회복까지 이어지며 체력은 급속히 줄어듭니다. 잘 걷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낙상을 얼마나 예방했느냐에서 갈립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하체 근력과 균형감입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하면 작은 미끄러짐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반사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육이 약한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병원에 안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주변 근육은 넘어짐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습관이 하체 근육을 키워줍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평형감각 훈련도 필요합니다.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루에 한두 번씩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벽에 살짝 짚고 눈을 감고 서보는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으로 바닥 상태를 살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곳이나 방바닥 카펫, 전선 등에 주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낙상 사고는 자주 일어납니다. 욕실 매트, 침대 높이, 슬리퍼 상태 등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명이 어두운 환경도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야간에는 작은 수면등을 두는 것이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낙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움직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습관, 움직이기 전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걷기보다는 균형 중심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발 들기, 발끝으로 서기, 제자리 걷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일은 병원에 가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예방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낙상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 다리 힘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넘어지지 않는 근육,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같은 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뛰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겨우 일어납니다. 그 차이는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을 지키고 식사를 챙기고 스트레칭을 반복하며 균형과 움직임을 스스로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잘 걷고 잘 움직이는 삶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은 실천이 10년 뒤의 움직임을 바꿉니다. 건강한 하루, 건강한 다리,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나이가 있습니다. 바로 75세 전후입니다. 그전까지는 큰 병 없이 잘 지냈던 분들도 이 나이를 넘기며 급격히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팔, 다리가 자주 저리고 숨이 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변화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갑자기 확 왔어. 하지만 사실 이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75세를 기준으로 그전까지 쌓인 작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신체 기능과 생활 전반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징후들을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75세를 넘기며 건강을 크게 흔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진짜 이유 6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소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를 제대로 알면 앞으로의 건강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1년에 한두 %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과 대사, 체온 유지까지 모든 기초 체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작은 활동도 큰 피로로 이어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걷기와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풀립니다. 근육이 줄면 당연히 낙상 위험도 올라갑니다. 무릎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 넘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나 입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당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존에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있던 당뇨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혈압, 체지방 수치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운동을 통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가볍게라도 걷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력 운동이 어렵다면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가능한 한 다리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2끼라도 꼭 단백질 반찬을 챙겨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식재료가 좋습니다. 이건 보양식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바로 근육이 늘진 않지만 운동과 함께하면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량을 체크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체중이 줄었다면 그게 근육 때문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몸무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대로 두면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습관과 식사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중요합니다. 장기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75세를 넘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몸속 장기들의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서서히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간 기능은 해독과 에너지 저장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약을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더 오래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술 한두 잔에도 금세 지치고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신장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혈액 속 독소가 천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고 밤에 자주 깨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 기능 역시 점점 떨어집니다. 숨이 찬 일이 많아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힙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폐활량 저하의 신호입니다. 이런 장기 기능의 저하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피로가 쉽게 오고 회복이 늦어지며 식욕이 떨어지는 건 역시 장기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생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예전보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위장과 췌장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면 신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식단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은 장기 부담을 더 키웁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고 식사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수치, 폐 기능 검사는 이 시기에 필수입니다. 무증상일수록 정기 검진이 더욱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평소에 피곤한 상태가 오래가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세요. 몸속 장기들이 더 이상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휴식뿐 아니라 식단과 수면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복력이 떨어졌다면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장기 기능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신장과 간에 부담이 갑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챙기는 습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눈에 띄는 장기 기능 저하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건강을 흔듭니다. 식사, 수면, 수분 섭취, 정기검진이 장기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만성질환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75세를 넘기면 대부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가장 흔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성질환들이 이제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약으로 수치만 관리하면 괜찮았던 것이 이제는 몸의 기능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자주 오고
쉽게 지치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이어집니다. 그 원인이 만성질환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와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무증상이라고 방심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당뇨는 혈당 수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 눈, 콩팥,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손발 저림, 시력 저하, 소변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느껴졌을 때는 이미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기름기 문제입니다. 혈관 벽에 쌓인 지방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을 압박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숨이 차다면 꼭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당도 흔들리고 혈당이 불안정하면 콜레스테롤도 불안해집니다. 하나만 문제여도 결국 셋 다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사, 운동,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치 이상으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고 약을 끊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단 음료나 간식을 줄이고 채소,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을 줄이기보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이 약보다 더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만성질환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약과 함께 가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몸은 긴장 상태가 되며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려는 노력도 관리의 일부입니다. 심신이 함께 안정되어야 만성질환도 잦아듭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에는 만성질환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수치 관리에서 생활 관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꾸준한 약 복용, 식습관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전반적인 루틴을 정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75세 이후 가장 큰 건강 위협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이전에는 잘 걷고 움직이던 분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유는 바로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의 저하 때문입니다. 몸이 기울었을 때 재빨리 중심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발이 살짝 걸려도 금세 중심을 잡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잡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평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서 비로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골절은 그 자체보다 회복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오래갑니다. 엉덩이, 골반, 허벅지 쪽 뼈가 부러지면 입원 기간도 길고 이후 걷는데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특히 낙상 후 두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움직이려는 의욕도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근육과 장기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됩니다. 건강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넘어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육 약화, 시력 저하, 청력 저하, 집안의 미끄러운 바닥, 낮은 턱, 어두운 조명 등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집 안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욕실, 부엌, 복도 같은 자주 지나가는 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턱이나 문지방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센서 등이나 야간등을 켜두면 시야가 확보돼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동할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꼭 활용하세요.
균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넘어질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걷기 운동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과 균형 잡는 능력이 유지됩니다. 가능하다면 계단 오르기나 실내 스트레칭도 병행하세요. 몸을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형 감각을 자극하는 운동도 추천합니다. 두 발을 붙이고 눈을 감고 서 있는 연습, 한 발로 5초 서 있기 같은 간단한 훈련도 몸의 반사신경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훈련은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에는 균형 감각이 크게 떨어지며 그 결과 낙상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로 인한 골절과 회복 지연은 건강 전체를 급격히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준비된 환경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 기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75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뿐 아니라 집중력, 계산 능력, 언어 사용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고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건 뇌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합니다. 자극이 없고 반복되는 일상에만 노출되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너무 미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뇌 기능 저하가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도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고 반복해서 묻게 되는 경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뇌는 자극을 통해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간단한 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만으로도 뇌의 언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뇌 활동을 돕습니다. 퍼즐이나 숫자, 게임 같은 두뇌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계산이나 단어 맞추기 게임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며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너무 어려운 활동보다 재미있고 반복 가능한 게 좋습니다. 일상 속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기억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쓰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뇌도 덜 움직이게 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적절한 수면도 뇌 건강에 필수입니다. 잠을 통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75세 이후 뇌 기능 저하는 흔하지만 절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극과 반복이 뇌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신체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75세 이후에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친구와의 연락도 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가장 먼저 정신 건강이 흔들립니다. 우울감, 외로움, 무기력함이 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식사도 대충 하게 됩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음식만 먹게 되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활동량도 줄어들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몇 달만 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립은 뇌 기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줄어들면
말을 할 일도 기억할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뇌의 활력소입니다. 몸도 고립에 반응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감소하며 자세도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낙상이나 만성 통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립은 스스로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 내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고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는 의도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안부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잇는 실마리가 됩니다. 전화, 문자, 영상통화 모두 소중한 연결입니다. 연락은 짧아도 자주 해야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모임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글쓰기, 노래, 산책, 바둑 같은 활동은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가족과의 연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와 자주 연락하고 그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족이라는 안정적인 관계는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 번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7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6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근육량 감소, 장기 기능 저하, 만성 질환의 영향, 낙상 위험 증가, 뇌 기능 저하,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인 작은 무관심이 75세를 기점으로 한꺼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걷기, 식사, 수면, 대화, 정기검진. 이 5가지만 잘 챙겨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중 가장 공감되거나 지금 실천하고 싶은 항목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